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2년까지 있었던 변동성 지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CBOE라고 하는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빅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월부터 12월이 표시된 이유가요. 2022년까지 약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월별로 이 변동성 값이 어느 정도 수준을 기록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2008년을 제외한 부분이고요. 2008년이 아무래도 리만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제 빅스 지수 값이 그 전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별로 들어가 보기 전에 왜 월별로 살펴보면 좋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월별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게 나빴다가 사실 빅스 값이 높았다는 건 되게 나쁘다는 얘기죠. 나빴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주식을 주로 많이 팔고 나가라. 셀인 메이가 이제 유행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5월 달에 다들 이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진짜로 5월 달에 팔아야 되느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주로 올해는 3월 달이 조금 오기 전이나 3월 달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기회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5월이나 6월 달에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걸 기대하고, 5월 달 정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되게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시장에 많이 유행처럼 퍼졌었는데요. 만약에 이때의 어떤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사실, 매도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발생했는지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올해 한 7에서 10% 정도, 요 기간 동안의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진짜 그런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보게 되면 오히려 3월 이후 4월, 5월까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 때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가 변동성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건 위험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실제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7월까지가 사실 변동성이 가장 낮은 구간이고요. 8월 달 지나서부터는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리만 있었던 때나 없었던 때나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상을 통해 가지고 이때 매도를 통해 가서 7에서 10% 정도 기회손실이 발생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이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고 한다면 약 한 7에서 10% 정도 성과를 더 낼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상과 실제 사이에 이런 갭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많은 시기는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10월 달. 10월 달에 변동성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7에서 8% 정도 성과가 나는 경향이 사실 좀 많았었는데 작년에 좀 시장이 되게 좋지 2022년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되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성과가 보면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주식을 잘 사게 되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한 7에서 8% 성과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보장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액션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주식을 사면 좋다, 혹은 이 시점에 주식을 팔면 좋다, 이런 조금 좀 약간 막연한 이야기에 기대시는 것보다는 이런 변동성 지표를 보고 2023년에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변동 지표가 진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구간을 기회를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8월에서 9월달 사이 변동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을 조금 줄여놨다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놨다가 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을 좀 줄이는 부분이 되겠죠. 아니면은 좀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여서 좀 이 변동성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면 좋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0월달 정도의 변동성이 피크가 온다라는 부분을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시장에서 얘기되는 어떤 시점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좀 힌트를 삼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되게 이게 좋은 힌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시점에 가장 변동성이 커졌는지도 실질적인 과거 역사적 데이터와 현재에 있는 2023년 데이터를 쫓아가다 보면 이게 조금 옛날과 좀 다르게 움직이구나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개인 역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성 지표가 또 아래로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되 저희 역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반대 방향이 간다거나 오히려 조금 더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는 업데이트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